자, 이제 프랙처링을 하면서 좀 주의해야 될 거 몇 가지를 좀 보고 갈 건데요.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프랙처를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작업이죠. 그런데 이렇게 돌 석상을 부수고 뭐 넘어뜨리고 이런 거는 지금 이 정도 디테일의 프랙처링을 하는데 사실 1시간 수업으로 거의 마무리가 됐죠. 그러니까 뭐 난이도가 프랙처 그러면은 이제 FX 부분에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만들거나 혹은 실무에 들어가서 프랙처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요. 오히려 볼륨이 훨씬 더 쉬울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UV 매터리얼들이에요. 자, 특히나 우리가 후디니에서 그대로 렌더링을 한다 그러면 그 문제들이 훨씬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회사들에 들어가면 FX에서 이렇게 프랙처링 한 거를 FX에서 렌더하는 게 아니라 이제 라이팅 팀으로 다시 전달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업된 게 쉐이딩이나 이런 게 이미 어셋 팀에서 다 만들어져 올 가능성들이 훨씬 많은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비너스 석상 그러면 돌 재질 적당히 입히고 노이즈 뭐 이렇게 주고 이러면 끝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집을 부순다 그러면 나무 재질, 유리 재질, 벽돌 재질 이런 것들이 이미 어셋, 룩뎁 팀에서 다 메터리얼들이 만들어져서 넘어올 거고요. 그거를 저희가 프랙처를 하면 단면이 생기고요. 노말이 바뀌고요. UV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트리 구조들이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변경되지 않게 잘 정리를 해서 또 다시 라이팅 팀에 전달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다 고민하려면은 갑자기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으로 뒤바뀌게 돼요. 프랙처 작업들은요. 자, 하지만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이런 관점에서는 되돌려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은 그래도 할 만한 부분들이 있을 건데요. 그래도 이제 정말 주의해야 될 것들은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UV예요. 자, 우리가 프랙처 작업을 하게 되면요. 없는 면이 만들어져요. 무슨 뜻이냐면 조각을 내다 보면은 단면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단면들이 만들어지면 그 단면은 분명히 UV나 매터리얼 같은 게 잘 지정이 안 돼 있겠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오메트리 노드 하나를 만들어서요. 돼지머리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 픽.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스캐터로 간단하게 점 10개만 찍어 놓고요. 보로노이 프랙처로 10조각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간단하게 하는 거죠. 자, 보로노이 프랙처. 자, 이렇게 조각을 내면은 이제 간단하게 10조각이 됐는데요. 비주얼라이저 꺼주고요. 익스플로디드 뷰로 한번 이 돼지 조각을 확인해 보면은 단면이 이렇게 시꺼멓게 들어오는, 이렇게 이상하게 들어오는 애도 있고요. 이렇게 검게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요. 이렇게 제각각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요, UV예요. 자, 우리가 단면은 UV를 펴준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원래 돼지머리가 이러면 단면들은 이렇게 엉망으로,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UV들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UV를 먼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 그런 처리들을 할 수 있게 보로노이 프랙처도 그렇고요. 불린 프랙처도 그렇고요. 단면들을 따로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줘요. 미들 클릭을 눌러보면 요 피그 아이, 피그넥 이런 건 원래 있던 그룹이고요. 추가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이렇게 두 그룹이 새로 생성이 되는데요. 아웃사이드 그룹 같은 경우는 딜리트 이렇게 해놓고 넌셀렉트 아웃사이드 이렇게 보면요. 원래 돼지머리, 실제로 조각 내기 전에 있던 요 돼지머리가 바로 아웃사이드 그룹에 그대로 들어오게 돼요. 다만 조각이 났으니까 이렇게 조각난 요 자국만 있을 뿐이지, 이제 요 돼지머리 그대로 지오메트리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얘를 이제 UV를 확인해 보면은요. 얘를 UV를 확인해 보면 스페이스 5번. 이전에 원래 갖고 있던 UV를 그대로 잘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반면에 인사이드 면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아웃사이드가 아니라 인사이드. 바로 이 단면, 새로 만들어진 이 단면 지오메트리만 이렇게 인사이드 그룹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스페이스 5번 눌러보면 바로 이 문제가 있는 이 UV가 바로
그 인사이드 부분의 UV예요. 자, 그래서 인사이드 그룹을 이용해서 UV나 이런 것들을 좀 따로 정리를 해주는 요령이 필요한데요. 자, UV를 가장 쉽게 필 수 있는 노드 중에 하나는 UV unwrap이라는 노드예요. UV unwrap. 자, 이렇게 노드를 달아서 확인을 해보면요. 스페이스 5번. 자, 이런 지오메트리 UV를 그냥 적당히 조각 내서 이렇게 피는 노드겠죠. 노드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다 이렇게 UV 언랩으로 펴버리면 원래 있던 UV가 망가지니까요. 그룹을 인사이드로 넣어서 이렇게 인사이드 그룹만 따로 UV를 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UV가 펴지기 때문에 펴지기 때문에 아까 같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맵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펴더라도요, 우리가 이 맵을 돼지 모양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두면 좋은데요. 자,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맵을 여기에다 이렇게 맞춰서 색칠을 해놓고 여기는 까맣게 이렇게 해놓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UV를 펼 때요, 스페이스를 줄이면 이렇게 꽉 맞춰서 펴지거든요. 자, 그리고 UV 트랜스폼 노드를 이용해서 이 UV 인사이드만, 그룹의 요 인사이드만 스케일을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한 대다 모아버리고요. 이거를 이동시켜서 안전한 곳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돼지 머리 부분에다. 자, 어차피 단면이고요. 이 단면 부분의 텍스처가 막 굉장히 잘 보이고 뭐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사무사 비슷하게 들어가면 돼요. 시꺼멓게 들어가거나 새빨갛게 들어가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조각에 이렇게 확실히 UV가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가장 안전하게 단면에 이렇게 깔끔하게 색상이 들어가는 이런 단면을 만들어 줄 수 있네요. 이렇게 UV를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요런 단면 그리고 요런 단면 정도는 아직도 색상이 이렇게 까맣게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경우에 이런 시꺼먼 이유는요, UV 때문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다시 딜리트 여기서 인사이드 그룹만 한번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드 런셀렉트. 자, UV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쉐이더도 우리는 고민을 해줘야 돼요. 이 돼지머리 같은 경우는 이 샵 매터리얼 패스에 이 돼지의 쉐이더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미들클릭이 아니라 스프레드시트에서 가서 보면요, 이렇게 샵 매터리얼 패스가 어떤 거는 요 아이즈라는 쉐이더, 피그 쉐이더, 아이즈 쉐이더, 이렇게 쉐이더들이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서 피그 노우 UV 쉐이더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쉐이더가 이미 입혀져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 인사이드 면들은 그러면 쉐이더가 어떻게 지정이 돼 있을까요? 확인을 해보면은 샵 매터리얼 패스가 역시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이드를 만들 때 그 주위에 프리미티브 어트리뷰트를 이용해서 적당히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피그 쉐이더가 들어오는 곳들도 있지만 노우 UV 쉐이더가 들어오는 곳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눈 쉐이더가 단면으로 들어온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쉐이더들은 색상이 피그랑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검게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단면 쉐이더를 만약에 따로 만든다, 우리가 단면용으로 따로 제작한다 그러면 그 단면 쉐이더 경로를 넣어주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돼지 머리 쉐이더를 그냥 무난하게 쓰면 되니까요. 어트리뷰트 랭글을 이렇게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하나 만들어주고 그룹은 인사이드만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요 돼지 머리 쉐이더 얘를 잠시만요. 제가 좀 선택이 안 되니까 이렇게 돼지 머리 쉐이더만 이렇게 복사해서 스트링 샵 매터리얼 패스는 강제로 이거를 넣어 줍시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단면들은 전부 강제로 이렇게 피그 쉐이더가 들어온 걸 볼 수 있고요.
원래는 이렇게 다른 쉐이더들이 있었지만 강제로 넣어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익스플로드로 확인해 보면은 이제는 이렇게 단면들도 깨끗하게 쉐이더가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UV를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단면에 쉐이더를 정리해줘야 되고, 이렇게 두 가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줘야 돼요. 자, 보로노이 프랙처는 그렇고요. 불린 프랙처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자, 왜 그러냐면은 불린 프랙처 같은 경우는 점 기준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었죠? 이렇게 그리드 하나 만들어서, 자, 카피 투 포인트 이렇게 해서 스캐터를 이렇게 그리드로 카피를 해주고요. 단면 조금만 만들어 줄게요. 50, 50. 자,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랜더마이즈 노말 오리엔트 이렇게. 그리드 쪽이 아니라 포인트 쪽에,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제 불린 프랙처 이렇게 해주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프랙처링이 될 건데요. 자, 이렇게 프랙처링이 됐죠. 익스플로디드 뷰. 그러면 이제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UV가 비정상적으로 보이겠죠. 자, 불린 프랙처 같은 경우는요, 단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프랙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면에다가 UV를 만들어 놓고 그 UV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드에다가 그러니까 UV 텍스처 이런 노드로요, 미리 UV를 한번 펴주고요. 자, 그럼 UV가 펴졌죠. 자, 그 다음에 카피 투 포인트로 이렇게 옮겨보면 UV가 또 다시 사라졌죠. 자, 왜 그런 거 봤더니 여기에 돼지머리에서 이렇게 UV가 들어있기 때문에 UV는 두 군데 같이 들어있을 수는 없어서 포인트 V가 남고 버텍스가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트리뷰트 딜리트 UV 이렇게 해서 포인트에 있는 UV를 지워주고 이렇게 카피해주면 이제 버텍스의 UV가 여기로 들어왔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단면을 조각을 내보면은 여전히 왜곡이 있죠. 불린 프랙처의 카피 커팅 서페이스 어트리뷰트 요거를 체크를 해주고요. 버텍스 어트리뷰트에다가 UV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우리가 요 그리드에 있는 UV를 단면에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UV가 정리를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이 단면에다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면 쉐이더 뭔가가 있다고 치고요. 프리미티브 어트리뷰트에, 자, 아까랑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요게 단면 쉐이더라고 치고요. 이렇게 샵 매터리얼 패스를 이렇게 넣어주면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단면이 여기로 들어온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 마찬가지로 프림 어트리뷰트에 샵 매터리얼 패스 이렇게 해주고 불린 프랙처를 해주면요. 이제 단면은 단면대로 단면 쉐이더가 들어가게 되고요. UV는 UV대로, 그쵸? UV는 UV대로 이제 단면에 UV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로노이 프랙처 같은 경우는 인사이드 그룹을 따로 뽑아서 매터리얼도 적용해야 되고 UV도 펴줘야 되고 이런 과정을 처리한다 그러면, 불린 프랙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면에다가 미리 매터리얼 패스든 UV든 정리를 해서 조각을 내주면 이제 단면 관리를 조금 더 쉽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이 단면 처리를 하는 방법은 다른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UDIM을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자, UDIM이 뭔지 좀 살펴보면요. 자, 구글에 UDIM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UDIM이라는 건요, UV를 0에서 1, 0에서 1 이렇게 한 장에다 펴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UV 공간을 0에서 1, 1에서 0, 2에서 0 이렇게 1, 2, 3, 4, 10, 11, 21, 31, 41 이렇게 늘려가면서 굉장히 넓은 영역에다가 UV를 펴는 방식을 말을 해요. 자, 이런 게 왜 생겼냐면요. 자, 아바타라는 뭐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볼게요. 그러면 이제 아바타 크리처죠. 그리고 그 인물에 이제 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맵을 이제 2K든 4K든 이렇게 이제 맵을 만들겠죠. 텍스처를요. 그런데 어떤 장면에선 눈이 클로즈업이 돼요. 그러면 몸 전체를 4K로 맵을 만들어 놨을 때
얼굴 클로즈업 이렇게 하면은 그 맵이 해상도가 괜찮지 않겠죠. 왜냐면 몸 전체가 4K인데 얼굴 부분만 이렇게 클로즈업 하면 거기가 또 충분히 해상도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려니 이제 맵을 더 키워야 되는데 맵을 그렇다고 16K, 32K, 64K 이렇게까지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쓰는 방법이요. UV를 펼 때 요 안에다 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여러 군데에다 UV를 펴준 다음에 맵을 여기 들어가는 맵, 여기 들어가는 맵, 여기 들어가는 맵, 여기 들어가는 맵 이렇게 따로 제작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맵이 9장이 들어가면 4K 맵이라 그러면 4K 곱하기 9, 36K짜리 맵이 들어간 것 같은 효과를 내주는 거예요. 자, 물론 이런 맵을 분리하고 맵을 만들고 이러는 거는 이제 뭐 서브스턴스라던가 이런 룩뎁 툴들이 다 지원을 해주는 기능들이고요. 자,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이제 어떤 회사들은 단면을 만드는 그 UV 이렇게 구간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요 첫 번째 구간 0에서 1, 0에서 1 요 구간은 단면이 필요할 때 단면 텍스처를 UV를 펴는 곳으로 이렇게 정해 놓고요. UV를 펼 때 여기를 보통 쓰지를 않고요. 이런 데다 다른 곳에다가 UV를 펴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거 프랙처링이 돼서 단면이 필요해. 그러면 FX에서는 여기다가 단면 UV를 펴주고요. 이제 룩뎁이나 텍스처를 만드는 곳에서는 요 구간에다가 이제 단면에 들어갈 텍스처 하나만 만들어주면 이제 해결이 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정답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근데 UDIM은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VFX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단면 처리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정답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있다. 뭐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보로노이랑 불린 프랙처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배워봤고요. 이제 아까 수업 시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후디니는 이제 메터리얼 베이스 프랙처라고 이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잘 프리셋을 만들어 놓은 노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조금 이제 더 깔끔하고 이렇게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구축이 됐어요. 후디니 17 버전부터 시작돼서 18 버전, 18.5 버전 되면서 이제 노드들도 추가되고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돼서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배운 이 두 가지는 그 노드 안쪽에 들어있는 이렇게 기본 알고리즘들이기 때문에 이제 숙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과제를 좀 드리면은 이렇게 연쇄 폭발을 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조각 자체는 불린 프랙처로 난 거고요. 뭐 보로노이를 써도 뭐 상관은 없지만 이제 보로노이도 해보고 불린도 해보고 뭐 이렇게 둘 다 해보는 게 좋겠죠. 네, 보로노이로는 아마 이 정도까지 디테일 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한 군데다 이니셜 벨로시티를 줘서 터뜨렸지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군데다 이렇게 이니셜을 줘서 한번 터뜨려보는 이런 장면을 연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